다음 강의를 이어야 되겠죠? 두뇌의 구조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 인간만의 어떤 독특한 두뇌, 특히 육지동물, 다시 얘기한 포유류. 그럴 때 같은 포유류를 하더라도, 신체 크기에 따라 이 뇌가, 좀 상당히 발달 과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은 포유류, 뭐 쥐 종류의 포유류하고 코끼리 정도의 포유를 보면 우리가 그냥 등치만 서로 다르다. 사실 세포 수가 다른 거, 세포 크기가 다르다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큰 동물과 작은 동물 세포 수도 있지만 세포의 크기가 기본 크기가 다른 거죠. 원형질의 크기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작은 동물과 큰 동물의 그 뇌가 물론 몸에 맞게 그 정도만 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고 작다 해서 크니까 무조건 성능이 좋고 작으니까 성능이 떨어진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많은 그 반도체 같은 거 작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가고 하나가 많은 기능을 하면 좋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을 가지려면 저 정도 어느 정도의 저장 능력 우리가 그걸 capac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파 그러는데 이 영어로는 capacity라고 그러죠. 이 capacity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몸집이 차이 있는 동물은 지능의 차이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사람의 머리 정도 차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B보다 뭐 짱구고 이래서 머리가 엄청 크다. 라고 해서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있죠. 많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에 뭐 우주여행이나 그러면 거기에 박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좋은 쪽 박사들 보면 머리가 아주 그냥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대두루. 이것은 머리가 좋다는 걸 좀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두뇌의 구조는 두뇌 부위의 분포 현상. 아까 분산신경 네트워크는 두뇌가 갖고 있는 우리 전체의 그 어떠한 그 신경세포의 어떤 그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뇌 부위의 분포 형상. 그래서 두뇌 언급할 때 지역화의 분산과 그 다음에 분담에 대해. 자, 여기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왼쪽에 그 빈칸에다가 모듈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로 모듈, 디귿 유 리을. 영어로 밑에 MODULE 그래서 모듈.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지역화의 분성과 분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듈은 뭐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죠. 사회 구조의 모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분야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독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그래서 서로 또한 그 시너지 효과죠. 어떤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모듈의 의미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조금 더 인간에게 가까운 모양으로 컴퓨터의 모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헤드,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작동을 하는 헤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걸 밖으로 내보내는 프린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명령을 집어넣어야 되는 마우스라든가 뭐 키보드, 막 이런 것들, 또 경우에 따라 소리를 내고 싶으시면 어떤 스피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듈이 돼서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목적, 소기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쭉 얘기해서 두뇌와 신체 부위의 이런 연결 방식을 모듈 방식 밑에 있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그건 이해가 됐다고 치고 꼭 읽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강의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의 85페이지에 그 첨스키 그리고 포더, 여기서 포더라는 사람 굉장히 우리말로 포더 이렇게 써요. P가 아니라 F. 이 포더의 기본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의 능력, 특히 이제 언어를 통한 인지 능력이죠. 그걸 두뇌로 끌어들였어요. 과거에 촘스키가 처음으로 언어를 얘기할 때 인간의 언어에 대한 능력을 어디다 했냐면 마인드, 정신이란 말로 했거든요. 굉장히 뭐예요?
좀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죠.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물론 두뇌 작동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촘스키 활동에도 1950년, 60년은 아직 두뇌에 대해서 그 내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해부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fMRI라는 MRI의 어떤 작동법을 통해서 뇌를 어느 정도 외부로부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인지, 어떠한 그 소위 판단 과정을 하는데 기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물론 두뇌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시계를 열어서 착각착각 뭐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보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피의 흐름, 우리 혈류의 흐름으로 그렇게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는 보는 데에서는 뇌가 움직이는구나, 이 부분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걸 보는 데는 꽤 성공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촘스키의 그 마인드의 언어의 능력을 두뇌로 끌어온 사람, 그게 바로 포더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언어의 능력을 어떤 기관, 다시 얘기하면 두뇌로 따지니까 기관이라는 건 미케닉, 체계적인, 기계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걸 가능하게 열어준 사람이고, 다음 페이지에 열면 이러한 모듈러 이론은 골상학에 힘입은 바그다. 이 골상학은 여러분 보면 프란츠 골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뇌의 그 능력들이 여기저기 막 퍼져 있다 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보면 1809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조선시대 아닙니까? 뭐 19세기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구한말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이런 과학의 얘기를 아직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시절에 벌써 이 프란츠 걸이라는 사람이 아마 프랑스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물론 뒷사람이 1815년에 수정을 했습니다. 걸은 뇌가 그래서 뇌의 기능에 따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말 기능이 100개가 있다면 뭐 35번이 잘 발달한 사람은 35번 부위가 뭔가 모양이 다를 거다. 외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를 막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 머리를 이 위치가 좀 발달한 거 보니까 뭐 70번 능력이 좋겠어. 당신은 이쪽 위치에 발달해 보니까 뭐 25번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 거기에다가 미래적인 어떠한 예측까지 만져보고 당신은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머리를 들이밀어서 나중에는 제가 시집가서 아기를 몇 날 수 있을까요? 라까지 묻는 상황까지 발전이 됐어요. 굉장히 우습지만 인간들이라는 건 어차피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열정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점집에 점 보러 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소위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습니다. 공상학은 나중에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뇌의 능력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 지금은 그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언어의 능력은 좌뇌, 우리 뇌가 왼쪽 오른쪽인데 좌뇌의 소위 좌측, 그러니까 우리가 옆으로 치면 전두엽이 있고 제 이름 옆 말고요. 예, 전두엽, 후두엽이 있거든요. 근데 측두엽과 관련이 있다. 여기 뚜껑은 두정엽이라 정은 이제 정수리 정자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고요.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개념들이 이제 점점 발달해서 1980년도 거의 2000년 와서 뇌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아까 fMRI 같은 기계가 나와서 그래서 결국 부위별로 어떤 작동하는 게 기계적으로 좀 증명이 됐어요. 혈류가 이렇게 몰리는 걸 보고 예,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혈류 몰리는 거. 예, 그다음에 뭐 어떤 감성적일 때 혈류 몰리는 거. 또 뭘까요? 무슨 판단할 때 혈류가 몰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아까 말한 골상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모듈러 이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88에 두뇌 기능과 회로 연결 구조인데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두뇌는 분산 신경 네트워크, 결국 우리가 네트워크는 돌아간다는 거고, 돌아간다는 말은 회로의 개념이죠. 우리 컴퓨터의 회로 개념처럼. 옆 밑에 보면 여러분 책에 그 커넥셔니스트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킷이라서 CIRCUIT인가요? 서킷 개념으로 해서 돌아가는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회로, 순환적 측면이죠. 우리가 심장의 피도 회로를 도는데 여기도 뇌의 회로는 심장은 핏줄이라는 vessel, 그러니까 다시 해서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런 게 존재하는데 인간의 회로는 그거보다는 신경 네트워크가 훨씬 더 복잡하죠. 뇌 속에 1000억 개나 존재하니까 핏줄보다는 뭐 거의 수십 배의 그 복잡함을 갖고 있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